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19년 9월 3일 화요일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아침에 5시 40분을 플러스 마이너스 몇 분 정도 해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가면서 방송을 드리는데요. 하루 중에서는 제게는 가장 이렇게 차분하고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시간대가 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약간 이제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이렇게 이 시간에 이거보다 더 어떻게 이렇게 활기차고 이렇게 파워풀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이런 지식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감 없이 소소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들으시고 지식산업센터를 선택하고, 요즘에 많이들 이렇게 임대사업적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고 잘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이 되기를 저도 한번 소망해보고,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면서 오늘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식산업센터에서 굉장히 인기 있었던 구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구조가 뭐냐면 이제 복층입니다. 복층. 표현은 복층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층고를 굉장히 높게 만들었던 그런 구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 안에도 층고를 5.5m, 5.6m, 5.4m 이 정도까지 한 층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그런 층들이 여러 개 층이 이렇게 있었고 분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간단히 따지면 이제 그 아파트형 공장일 때 조금 더 이렇게 층고가 높아야만 하는 이런 업종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전에 업종으로 보면 클린룸을 설치하는 회사들이 있었어요. 이 반도체 관련 회사들인데, 이 클린룸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이 층고가 낮으면 이 클린룸을 설치할 자체가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층고를 이렇게 높게 이렇게 원하는 이런 그런 업종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 안에 전체는 다 아니지만 이거를 이제 층고를 높여서 이렇게 운영을 했죠. 이게 이제 취지는 이제 기업체들이 층고를 높은 이런 것을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서 설계에 반영을 했는데, 이제 이게 악용이 된 사례겠죠. 쉽게 얘기하면 판매자들, 분양 대행사들, 판매하는 사람이 이제 다른 호실들보다, 다른 호실들은 한 4m만 되는데 이 호실은 층고를 5.5m, 5.6m를 주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공간을 더 주는 거잖아요, 위쪽으로. 그런 분으로 인해서 이거를 복층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공간을 2배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검증 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한 다른 문제 부분 없이 굉장히 그 복층 부분이 고가에 팔려 나가고, 그 다음에 선호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또 아이러니한 거는요, 한 건물에서 이 복층으로 사용하는 그런 설계 공간을 전체 다 그렇게 뽑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부 복층이 아닌 호실들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인테리어를 해서 복층으로 정말 이렇게 어렵게 돈을 많이 들여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나면, 대한민국은 참 민원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이 민원이 들어가면 지자체에서는, 관할관청에서는 조사를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복층을 한 게 자기는 못했는데 못마땅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이게 왜 불법적으로 복층을 했냐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또 이제 A라는 사람이 한 개층에서 만약에 20명이 분양을 받았는데 A라는 사람이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민원을 받아서 실제로 이제 시정 명령을 받고 벌금을 맞고 이거를 불법 건축물로 해서 다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A는 또 억울한 거죠. 왜 나만 갖고 그러냐. B, C, D, E, F, G 다 같이 여기를 분양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이러다 보니까 전체가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참 이제 대한민국의 이런 부분이 약간 그 국민성하고도 연관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참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자주 했습니다. 사실은 지식산업센터에서 이 층고 높은 부분들에 대해서 복층이 상당히 많이 문제화가 되었다. 이게 이제 간단히 따지면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지어지는 구로구나 금천구 같은 경우에 이런 민원이 만약에 자주 발생되었다. 그럼 어떤 증상이 발생할까요? 실제로 많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구로구와 금천구 같은 경우는 그 준공업지역 안에 거의 지식산업센터가 특화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도 빨리 해주고 국가 산단하고 이렇게 손발을 잘 맞춰서 세수 확보에도 굉장히 탁월함을 느꼈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를 인허가를 빨리빨리 해주는 편인데, 이걸로 인한 문제성으로 인해서 지자체에서는 이제는 복층에 대한 층고 높은 부분에 대한 인허가를 상당히 꺼리게 돼버리죠. 실제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산업센터의 구조의 변화가 산업에 따라서 바뀌었듯이 그 구조의 일부 또 변화는 이런 민원의 발생, 실질적으로 층고가 높은 것들이 호실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그 인간이 만들어 오는 인재에 의해서 결국은 더 못 들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이제 구로 금천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서 일부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층고를 높이는 형태로 설계를 합니다. 최대한 설계 사무실에서는 많이 하려고 하죠. 그런데 관할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인허가를 상당히 많이 꺼리고 있는 게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또 이제 만약이라도 지금 이 부분을 또 언급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물론 이제 불법적인 요소는 있지만 이거를 이제 꼭 불법적으로 이렇게 복층 형태가 아닌 일부 다락 형태로 만들어서 하는 거는 또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복층 부분도 많이 완화되어 가는 이런 부분들도 좀 생기고요. 최근에 근생 부분에 대해서 이 1층에 뭐 필로티 형태로 복층이 되는 게 허용이 되는, 이게 이제 국가의 법안이 통과가 되어서 이렇게 허용이 되는 이런 경우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향후적으로는 이런 복층 부분도 많이 이렇게 규제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분양을 받으시게 될 때 만약에 이렇게 층고가 높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굉장한 메리트입니다. 단지 이렇게 복층으로 사무실을 만들지 않더라도 이 층고가 높은 부분은 굉장히 쾌적한 부분을 제공하고요.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어느 건물이든지 정말 럭셔리하고 멋진 건물을 가게 되면 1층 로비가 어떻든가요? 1층 로비의 층고가 이렇게 낮아서 바로 위에가 보이는 이런 건물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이게 이제 공간적으로 툭 터져 있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이렇게 개방감, 쾌적함, 그 다음에 이런 걸 조금만 인테리어로 만지게 되면 굉장히 웅장하고 럭셔리한 부분을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쾌적하고 실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렇게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기왕에 같은 값이면 혹시라도 이런 층고가 높은 부분들이 나온다면 체크해 보셨다가 이 층고를 높은 부분을 분양을 받는 것도 굉장히 틈새로서는 좋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화요일인데요.
지금 아침 출근길 저는 지금 강변북로를 가고 있습니다. 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어요. 많이 올 비는 아닌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나가실 때 우산들 챙기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삶에서 활기차고 즐거운 일들 많이 있길 바라시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보로서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가까운 분들에게 구독도 좀 같이 공유해 주시면 제가 이 방송을 더욱더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통찰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수하지 않도록 좋은 부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많이 알려드리고 길라잡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